70대 후반의 연약한 여성. 김할머니는 작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간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김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 대비하지 못한 채 옷만 걸치고 아들에게 마땅한 삶을 선사하겠다는 결심만으로 차가운 세상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할머니는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파출부로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아끼기 위해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오직 아들만을 삶의 희망으로 삼고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은 공부에 탁월했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란 생각에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파출부도 이제는 힘에 부쳐 1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점점 냉담했고 손자 앞에서까지 대놓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어요. 알아서 챙겨 드세요. 김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금방 과외 선생님 오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노년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들 식구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식사도 거부하는 등 무관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나이 들어 병이라도 걸리면 양로원에 버리겠다는 잔혹한 말을 하는 통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아들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한 구석에 앉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늙어서 예전만큼 쓸모가 없다는 걸 알지만 난 항상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나 결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들과 며느리는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하나만을 위해 내 앞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바쁘고 어머니를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엄마, 요양원처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항상 혼자 계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에 김할머니는 서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숙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나 몸을 돌려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떠난다. 너나 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결정은 내렸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예전에도 내가 관리해왔고 지금도 그럴 거야.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몇 가지 소지품을 낡은 여행 가방에 넣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혼자 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혼자 있는 것이 낯설고 적막하기도 했습니다. 늘 아들의 집에서 가족의 소음 속에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파트의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직접 끓인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을 준비해 혼자서 먹어보니 비록 혼자지만 자신을 위해 정성스레 만든 식사는 예전과는 달리 특별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밥을 먹는 기분이야.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한 입 크게 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선 김할머니는 근처 공원에서 늘 아침마다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산책을 할 생각이었지만 어느 날 운동을 하던 중 할머니 또래의 친근한 여성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 나오시나 봐요. 네, 그냥 조용히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혼자 걷는 것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정숙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체조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김할머니는 이 아침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김할머니는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차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하죠. 더구나 혼자 계시면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할 거예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던 수채화 교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을 일이었지만 작은 모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취미생활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김할머니는 조금 들뜬 기분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김할머니는 조심스레 수채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사인 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반겨주었고 다른 수강생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끝에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연한 물감을 붓에 묻혀 하얀 종이에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 수업이 끝날 때면 김할머니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할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소질이 있으신데요? 색감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네요. 윤 선생님 고마워요. 예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수채화 교실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김할머니는 곧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는 종종 다 함께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각자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나눴고 김할머니도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수업을 듣던 박 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여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등산 가실래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끝내줘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이제는 뭐든지 시도해볼래요. 등산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그녀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푸른 하늘 아래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롭게 배울 게 많다니 참 신기하네요. 김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이어가거나 창밖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삶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나도 이렇게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어느 저녁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거닐다가 신혼부부로 보이는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산책을 자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남편으로 보이는 한 명이 웃으며 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늘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니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사시는데도 참 여유롭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말이에요. 김 할머니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때때로 등산을 하거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가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도 그들에게 무시당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평온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나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호 반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어제도 같은 반찬이었잖아요. 제가 골고루 신경 써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호는 김치랑 김 좋아한다. 다들 이렇게 먹고 자랐잖아. 그렇다고 매번 김치만 먹일 순 없잖아요. 요즘은 아이들 영양소 골고루 챙겨야 해요. 송 여사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아들, 며느리, 사랑하는 손자 지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직장 생활로 바빠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손주 돌보는 일은 모두 송 여사님의 책임이었습니다. 송 여사님은 수년 동안 가족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손자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향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몸짓 뒤에는 며느리와의 양육 차이로 인한 깊은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녀의 평화로움과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자아감을 찢을 위협이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관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손자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아직도 놀이터요? 이제 공부할 시간이에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놨어요.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단다. 너무 공부만 시키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요.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호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송 여사는 답답함이 커져가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매일이 또 다른 갈등의 지점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교훈을 심어주려는 송 여사님의 시도는 며느리에게서 끊임없이 반대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개입했을 때는 거의 항상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지만 또다시 갈등 문제로 분위기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은지 말도 맞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지호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해요. 송 여사님은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의 말에 서운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니? 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선을 내려다보기만 할 뿐.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말해준 것에 만족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 여사님은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호를 돌보느라 오랜 시간을 들인 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말이죠. 그녀는 한때 배움의 꿈을 꾸었었습니다. 수영도 하고 오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여행도 다니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제쳐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영장을 지나는 송 여사님이 혼잣말을 하며 아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일상의 허드렛 일과 갈등의 무게에 묻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송 여사님은 자신의 욕망이 점점 멀어지고 집의 긴장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서적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가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씨에게 지호의 양육비와 가족식비로 월 2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비는 특히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잔액 부족이에요.
송 여사님은 마트에서 쌀 한 포대를 집어 머뭇거리다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정중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냥 다음에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갑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몇 가지 기본적인 물건만을 가지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제대로 교육해야 하는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리고 자꾸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그나마 지호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머니가 뭐가 힘들어요? 하나뿐인 손자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송씨 부인은 가족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의 양육에 대한 갈등, 재정적 부담, 아들과 며느리의 감사의 부족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이 먼저라고 믿었지만 이제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송 여사님은 방에 혼자 앉아 묵묵히 손자를 위해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나 자신은 언제쯤 돌아볼 수 있을까? 송 여사님과 며느리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송 여사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과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애가 놀면 안 돼요. 학습지 해야 할 시간이잖아요. 송 여사님은 며느리 말에 늘 불안하고 주눅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침착하게 게임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내가 볼 때 충분히 잘 자라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송 여사님의 말투 변화에 놀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호는 너희가 직접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녀는 차분하지만 결단력 있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손자를 전업으로 돌보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인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에게 평화와 자유의 안식처가 된 아늑한 곳이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으며 물속을 걷어차는 기쁨으로 얼굴이 가득 차 있으며 마침내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송 여사님은 그들 가운데 앉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그녀는 손자 지호를 키우는 일상적인 책임에서 물러났지만 가족들에게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자를 깊이 사랑했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지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갈등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손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송 여사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녀는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온 지호를 만납니다. 송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우리 지호야, 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그림 그리자. 좋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송 여사님은 일상적인 돌봄에 부담 없이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에게 필요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기쁨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자주 만났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꿈을 추구하고 발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송 여사의 얼굴에 떠오른 평화로운 미소를 포착한다. 송 여사님는 방에는 작은 꽃 그림이 싱싱하게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미술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 송 여사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에서 그녀는 어떤 갈등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이고 자유교육 방침을 고수하였고
이에 반해 아들 부부는 사교육과 선행학습, 양육 방식을 원했습니다. 끊임없는 충돌과 논쟁 끝에 그녀는 아들 부부와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씁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송여사님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며느리와 아들 부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맞벌이라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되어 한 번 먹을 만큼만 덜어두고 나머지는 다시 보내드렸어요. 65세의 김영희 씨는 높아진 물가 상승에 며느리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어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조기, 각종 나물, 절임 등을 손수 요리하고 먹을거리를 포장해서 우체국에서 붙였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은 맛있게 먹을 며느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손주 은우도 맛있게 먹겠지?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이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영희 씨가 보낸 반찬들이 대부분 그대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람? 당황한 김영희 씨는 며느리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보낸 반찬들이 오늘 택배로 돌아왔구나. 어머니,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맞벌이라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아요. 보내주신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되어 한 번 먹을 만큼만 덜어두고 나머지는 다시 보내드렸어요. 영희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깊은 서운함에 한숨이 나왔지만 애써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전화를 끄는 영희 씨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영희 씨가 설레는 마음에 욕심을 부려 양 조절을 너무 많이 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모두 시간이 맞아 친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데. 어머니, 이번 모임은 다음에 가시고 은우 좀 봐주세요. 야근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알았다. 영희 씨는 모임도 취소하고 손주 돌봄에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손주를 돌봐달라는 연락에도 영희 씨는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손주가 잘 먹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이번에는 소량으로 몇 번 보냈지만 며느리에게 잘 먹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며느리의 설명이 이해는 되지만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했나? 며느리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구나. 영희 씨는 본인이 잘해주면 며느리도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오기로 한 날에는 며느리 미라는 보이지 않고 아들과 손주만 왔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던 영희 씨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놀랐습니다. 미라는 왜 안 오니?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 좀 쉬고 싶대요. 요즘에 야근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죄송할 일 아니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영희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미라 없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조용한 분위로 대화 없이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반찬 이제 그만 보내세요. 저희 나가서 먹거나 배달시켜서 먹어요. 요새 물가도 비싸고 집에서 해먹는 게 몸에 좋은데 너희들 바쁘니깐 반찬은 내가 보낸 거 먹고 밥하고 국만 해먹으면 되잖니. 괜찮아요. 엄마 수고롭게 그러지 마세요. 미라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지도 않아요. 뭐라고? 아들은 말실수했다는 생각에 머리를 극적이며 국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영희 씨는 또 한 번 며느리 미라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손주 은우 바비의 반찬을 올려주던 남편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친한 언니 명숙과 카페에서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연락 와서 손주도 봐달라고 하고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얼마 전에 밑반찬도 몇 번 보내주었는데 대부분 돌려보냈거든. 아이고, 그거였구나. 너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냥 바빠서 잘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는데 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데 억지로 보냈나 봐. 무슨 소리야? 내가 먹어보니 맛 보증하는데 영희 너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잖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그거래봐. 김영희 씨는 지난 일들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계기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희 씨는 명숙 씨와 헤어진 뒤 집으로 와서 소파에 앉아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 요리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다니. 그래, 온 세상에 보여주겠어. 그렇게 영희 씨는 명숙 씨가 제안한 대로 유튜브 채널 영희의 젓가락 난타를 개설했습니다. 채널 개설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재미있으세요? 영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미있지? 구독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었어. 며느리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의 채널은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내줬던 나물무침, 오이지절임, 김치찌개 등은 구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각종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미라 씨가 영희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회사 동료들이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유명해지신 김치찌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나 이번 주 촬영 일정이 꽉 찼어. 시간이 없네. 며느리 미라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김영희 씨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로도 미라 씨가 음식을 부탁할 때마다 영희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모임에 어머니 특제 잡채 좀 만들어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은 방송 출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너희끼리 알아서 하렴. 며느리 미라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영희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나 요즘 정말 재미있어.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영희 씨는 유튜브 스타로서의 삶을 즐기며 은근슬쩍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음식을 거절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음식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김영희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미라 씨가 영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제가 예전에 어머니 음식을 돌려보낸 일.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 상황만 생각했네요. 어머니의 정성을 몰라봤어요. 영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음식을 안 해주시는 게 혹시 그때 일 때문인가요? 김영희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그래. 처음엔 너희가 믿고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네? 고마우시다고요? 그래.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해. 며느리를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넌 요리를 할 줄 아니? 며느리 미라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유튜브 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배워보렴.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사연의 김영애 씨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오히려 동기 삼아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희 씨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영희 씨와 며느리 미라 씨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김영애 씨의 변화는 며느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영희 씨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가 된 민정 씨는 자신의 가장 힘든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간암으로 잃고 지난 1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보냈습니다. 이제 홀로 가장이 된 민정 씨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에 먼 거리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마음 편했고 택시를 탈 불가피한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봄바람 안온한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디 멀리 따로 꽃 구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 앞 동네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꽃 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동네 벚꽃길에 이런 턱이 있었나? 도저히 턱이 있을 턱이 없는 곳에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발등이 커브를 그리듯 휘어지며 시큰한 느낌과 동시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평지와 겨우 3cm 정도 차이 나는 보통 계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단차를 가진 곳에서 발목을 접지른 것이었습니다. 어이없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처럼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으니 그 위치 그대로 퍼질러 앉아 발목만 할 일 없이 주물러야 할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처럼 택시 한 대가 민정 씨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사는 다정한 얼굴의 60대 중반 남성 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병원이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서 나이가 꽤나 들어 보이는 운전기사가 민정 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 지나가는 택시가 먼저 나서다니. 운신을 전혀 못하는 처지에서 반갑기도 했지만 반사적으로 긴장과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평소 택시 타기 싫어하는 이유와는 차원이 다른 아무리 예순줄에 든 여자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민정 씨가 다친 자리 1m 전쯤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던 찰나 주저앉아 있는 민정 씨를 발견한 것이고 혹시나 운이 좋아 승객일 수 있을까 하여 친절을 겸해 물어본 것일 뿐이었다니 특별히 수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요 앞 정형외과로 저를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제가 발목을 다쳐 꼼짝을 할 수가 없네요. 짧은 거리지만 부탁드립니다. 실로 1년 만에 타는 택시였습니다. 봄볕 화사한 정오 무렵이었고 병원은 코앞이었습니다. 무슨 흉한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차창 밖으로 말을 붙일 때 본 운전사의 인상도 온화하고 곱상했습니다. 말투도 배운 사람 분위기였습니다. 얼굴 보고 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발목 아래부터 발등이 자색 고구마 색을 띠면서 소복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통증보다 겉의 상태가 더 겁이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민정을 배려해 병원 입구에 바투 택시를 세웠지만 도무지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돌아보던 재호가 지체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끌어올리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돌아와 민정 씨를 부축했습니다. 황공스럽도록 고마웠습니다. 병원 로비 원무가 앞 빈자리에 민정 씨를 앉혀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듣는 둥 마는 둥 황급히 자리를 뜨나 싶더니 5분쯤 지나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급히 다시 돌아온 듯 싶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접수도 진료도 처치 후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민정의 하나뿐인 아들 동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걱정할까 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반나절을 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정은 돈벌이를 공친 그의 시간을 걱정하면서도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어색함과 황당함에 어쩌지 못하면서도 과분한 신세를 졌다며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재호를 민정의 보호자로 알고는 그에게 이런저런 지시와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와 재호 씨의 만남은 그런 기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민정 씨에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가 택시를 몬 경력이라야 1년 남짓. 3년 전 벼랑간 사별한 아내를 이렇게도 못 잊고 저렇게도 못 잊어서 마음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몰면 싫어도 이리저리 쏘다니게 되고 손님을 태우고 긴장하는 사이 피곤으로 지친 몸 그대로 쓰러져 자다 보면 아내 없는 일상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3년 전에요. 암으로 그래서 이런 고통을 잘 압니다. 공감한 경험에 놀란 민정 씨는 백미러에 비친 택시기사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 안도감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적 교감으로 이어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1년 전이에요. 그 후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서로의 이해와 슬픔이 담긴 눈빛을 주고받은 민정 씨와 재호는 택시를 타고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민정 씨 집 앞에 도착 후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재호 씨는 민정 씨의 회복을 계속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병원 통원 방문으로 시작된 것은 곧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에 대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배우자의 이야기와 상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통원이 끝난 후에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둘 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고향에 꽃 축제에 갑시다. 민정 씨 코스모스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칼국수 잘하는 집 알아요. 재호 씨 칼국수 좋아하시니 거기서 밥 먹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동료에서 위로를 찾으면서 시작된 것은 곧 더 많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파트너를 잃었지만 공유된 경험에서 위안을 찾았고 황혼의 로맨스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모두가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정의 아들 동호는 엄마와 재호의 유대감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정 씨가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국을 한술 뜨고 있고 아들 동호는 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분이랑 계속 만나고 계신 거예요? 민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어서 서로 위로가 돼. 위로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해요? 동호야, 너도 알잖니?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나도 나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 동호의 얼굴이 굳어지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결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재혼하면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민정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연애에 금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아들 동호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너,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아빠가 평생 모아놓으신 퇴직금이 있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그 돈이 다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죠. 그 사이 재호 역시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외동딸 유진 역시 그가 민정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아버지의 재혼 가능성에 대해 똑같이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이었고 재정적이었습니다. 아빠, 그분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다시 결혼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결혼이라니.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 그냥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 뿐이야. 아빠, 그럼 다행인데. 솔직히 걱정돼요. 만약 재혼하게 되면 아빠 퇴직금이나 남은 재산이 다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부모님 자리에 그 아줌마가 있으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유산뿐만 아니라 딸이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니? 너희 엄마 잃고 나도 한참을 헤맸다. 지금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야. 그 아줌마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빠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각서라도 써주세요.
두 가족 모두 잠재적인 재혼 및 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정과 재호에 대한 압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관계가 더 진전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하고픈 마음에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 상속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자녀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미리 해주고 또한 각자 별도로 유지하기로 법적으로 합의한 각서입니다. 민정 씨와 재호 씨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은 재호와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 초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호 씨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건가? 나도 이런 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민정은 마침내 종이를 접고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우리 사이엔 아무 영향도 없을 거예요. 재호는 마음이 무겁지만 애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 상속을 미리 받은 두 사람의 자녀들은 안도하였고 민정 씨와 재호 씨의 재혼을 못마땅해 했지만 말릴 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초청해 간소하게 결혼식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민정 씨와 재호 씨는 한 집으로 살림을 합치며 자리 잡았습니다. 정원 가꾸기, 함께 산책하기, 집에서 식사하기 등 소소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조용한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재혼 후 민정 씨와 재호는 일상의 안정을 찾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조기 상속 결정으로 금전적인 걱정은 덜어졌지만 감정적인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자녀 동호와 유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개인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종 두 사람은 함께 아들 동원의 집에 가서 근황에 대해 묻지만 동원은 짧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재호 씨와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승진 이야기 들었는데 잘 되고 있니? 네, 그냥 바빠요. 할 일도 많고 책임이 늘어나서. 민정 씨는 아들과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조용히 앉아 대화를 지켜보는 재호 역시 눈치만 보며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분위기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상속물은 정리됐지만 재혼과 재정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남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호와 유진은 부모님을 공경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만의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사려 깊은 표정이었습니다. 재호가 다가와 민정 씨에게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동우한테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냥 바쁘다고만 하네요. 걱정하지 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빠를 잃고 나서 내가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결국 이해할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과 재호를 향한 사랑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는 죄책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재호 씨와 자녀 유진의 관계도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유진이 갑자기 찾아와 재호와 민정 씨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민정 씨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몇 주 뒤 또다시 유진이 불쑥 두 사람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미뤄두었던 말이 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웠고 아빠가 너무 빨리 잊으신 것 같아서 미워하기도 했어요. 재호는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분도 아빠한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재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유진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걸 알아. 나도 내 엄마가 너무 그립다. 하지만 그립다고 해서 내가 항상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니. 민정 씨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이제 아빠가 행복하신 걸 보고 저도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랫동안 바랐던 안도감과 이해를 느끼며 재호 씨와 민정 씨는 함께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정 씨와 재호 씨는 계속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고 유언장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남은 재산을 아이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민정 씨와 재호 씨는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특별히 나눠드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남은 재산은 각 자녀에게 나눠줄 예정인데 특히 저희를 잘 이해해주고 끝까지 배려해준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남겨주고 싶어요.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최종 문서에 민정 씨와 재호 씨는 서명했습니다. 민정 씨는 자녀들의 공정성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거겠죠. 말년을 맞이한 민정과 재호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날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한때 존재했던 깊은 유대감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친밀감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는 상호 존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이 연속에서 우리는 민정 씨와 재호가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일부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하기 위해 자식에게 예정보다 빨리 유산 상속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산 다툼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된 늙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의지할 사람을 찾아 사실혼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부모 부양과 간병의 부담을 덜게 돼 내심 반기다가도 부모가 병약해지면 상속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씁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김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장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파트 앞 야채 가게에서는 배추 파는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김장 재료를 나르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미숙 씨의 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가족과 함께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 은주가 김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김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숙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일이 먼저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미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의 불참으로 김장 일정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부인이 도착했습니다. 미숙 씨의 며느리 은주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숙 씨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부인이 김장을 잘 못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어요? 은주가 못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제가 대신 와서 도와드리려고요.
저희는 매번 사 먹어서 김장은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미숙 씨는 사돈 어른의 말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처음 해본다고. 이런, 미숙 씨는 최선을 다해 김장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서툰 솜씨에 진행 속도는 더뎠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부인, 배추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셨어요. 이러면 김치가 너무 짜질 거예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미숙 씨는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했지만 사부인의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고춧가루를 너무 적게 넣어 맛이 밍밍해졌고 배추속을 넣을 때는 너무 많이 넣어 배추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숙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숙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부인이 실수한 부분을 몰래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미숙 씨는 이럴 바에는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인 조금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할 테니 잠시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김장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미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예고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왔어요. 은주의 등장에 미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은주 역시 김장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주의 합류로 김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숙 씨는 두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의 호흡이 겨우 맞아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은주야. 잘하고 있어. 사부인, 저렇게 하시면 돼요. 비록 실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함께하는 김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부엌은 온통 김치 냄새로 가득했고 큰 통에는 새빨간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이걸 다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완벽한 김치는 아니었지만 세 사람의 정성이 가득 담긴 특별한 김치였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보다 힘든 김장을 해서 그런지 며칠을 안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숙 씨? 저예요. 최영희입니다. 아, 사부인,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김장은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끝냈어요. 왜 그러세요? 사부인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혹시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조금만 주셔도 돼요. 한 포기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져가실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손님이 곧 온다고 해서요.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아, 네. 그러세요.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사부인, 어서 오세요. 사돈은 김치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혹시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오기로 했더라고요. 미숙 씨는 난처한 표정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한 포기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바깥 양반이 사부인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혹시 미숙은 한숨을 살짝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사돈 어른 것도 조금 더 드릴게요. 사부인은 기쁜 표정으로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정말 인심이 후해요. 미숙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다음 달에 김장할 때 제가 와서 배우면 안 될까요? 미숙 씨는 지난 일이 생각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네? 아, 그게 제가 김치 담그는 걸 배우고 싶어서요.
미숙 씨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미숙 씨는 난처했지만 이내 아들을 생각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정말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 달에 뵐게요. 오늘 김치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이 떠난 후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김치가 다 없어지겠네. 미숙 씨는 이런 일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곱절로 김장을 해야 했고, 김장을 하고 나면 또다시 몸살로 며칠씩을 안아 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금방 김장의 계절이 왔습니다. 미숙 씨가 혼잣말로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올해도 김장할 일이 걱정이네. 미숙의 큰 한숨을 들은 남편 철수 씨가 신문을 읽다 말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매번 하는 김장인데 새삼스레 뭔 걱정이야? 무슨 일이야? 미숙 씨는 망설이다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했고, 남편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이번 김장은 자신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남편 철수와 함께 김치를 담궜고,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사돈 역시 해외여행 중이라며 오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남편 철수는 김치 3통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돈 댁에 보낼 김치, 며느리에게 보낼 김치, 자신네 김치 한 통씩에 새우젓을 한 움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오면 새우젓을 한 움큼 더 집어넣은 김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 내외가 왔습니다. 은주야, 일찍 왔구나. 어서 오렴. 미숙 씨 내외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철수가 시킨 대로 새우젓 한 움큼 넣은 김치를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김치를 먹어보던 며느리 은주가 약간 인상을 쓰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김치 맛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짜고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이번 김치가 좀 다르다고 하시네요. 미숙 씨는 김치 냄새를 맡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니 난 잘 모르겠구나. 미숙 씨는 모른 척 당황한 척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미숙의 남편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수저를 내려놓고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네 엄마도 나이 들어서 미각 감각이 떨어졌나 보다. 이제 우리도 김장 안 하고 김치 사 먹어야겠다. 너희 시어머니가 김장하고 나면 며칠씩을 안아 둔는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 매년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입맛 맞추기도 어렵고 각자 먹을 만큼만 사 먹는 게 나아. 며느리에게 자상하던 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은주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미숙은 남편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먹을 만큼만 김치 사는 걸로 해요. 그래, 그게 좋겠어. 며느라가 사돈 댁에도 앞으로 김치 사드시라고 전해라. 이렇게 박미숙의 가족은 전통적인 김장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미숙 씨 남편 철수의 은밀한 계획으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결과적으로 미숙 씨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와 전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만 있는 김장 문화로 흔히들 김장철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미숙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며느리와 사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